대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하청업체 혹은 협력업체라고 부릅니다. 서로 협력해서 잘 해보자는 의미겠죠. 그런데 취재 파일이 입수한 정부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봤더니 지난 15년 동안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영이 극도로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출은 늘었더라도 영업이익률은 대부분 반토막이 난 것인데요. 이들 협력업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물상에서 고철 분류 작업을 하는 배흥진 씨. 1년 전만 해도 한 해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회사는 특허 기술도 보유한 전자부품업체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인 동부대우전자의 요구대로 납품 단가를 맞추는 게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원가 개선 요청을 계속 하잖아요. 네. 어떤 이유를 대서 말을 안 듣게 되면은 거의 물량을 줄인다든지 다른 이제 방법을 강구를 해서 뭐 거래선을 뭐 단가 맞출 수 있는 어떤 데가 있다. 그렇게 이제 압박을 줘가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죠. 배 씨가 회사를 운영할 때 작성했던 원가 계산서와 최종 납품 단가 합의서를 비교해봤습니다. 부품 한 개의 원가가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820원으로 돼 있습니다. 배 씨 회사는 여기에서 110원 정도를 낮춰 납품 단가 711원을 제시했고 최종 단가는 683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원가의 약 80% 선으로 단가를 낮춰야 한 셈입니다. 급여 부분이라든지 약간 그 마진이라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영업이 많이 돼가지고 남아야 되는데 그런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빚에 허덕이는 겁니다. 그러나 전량 공급받겠다던 납품 계약서와 달리 동부 측이 주문 물량마저 줄이면서 결국 회사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70%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0% 정도 물량 가지고 유지를 해라는 건데 어느 중소기업에서 70% 정도 물량을 날라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계속 저희한테 이제 독점으로 공급해 오니까 단가 올려라. 아니 우리는 몇 번 들어줬는데 그것도 또 못 들어주니까 부품 공급을 중단해 버렸고 부품 공급이 안 되면 저희가 생산을 못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물량을 받아온 거고요. 세계 최고의 전자업체로 성장한 삼성전자 역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라는 후진적인 영업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가 대구를 따라고 하죠. 원가 대구를 공개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협상에 들어갑니다. 원가 대구를 놓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하청업체들은 이제 독자 못하는 거죠. 삼성전자에 물건을 납품하는 한 협력업체의 재무제표입니다. 지난 1999년 35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1,460억 원으로 4배나 뛰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11%에서 점점 떨어져 3, 4%대를 찍더니 지난해에는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해 1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엇갈리는 성적표입니다.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이 사실상 정해주는 납품 단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협력업체들은 돈을 벌기 힘든 불공정한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납품가가 100이라고 봤을 때 원가가 80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건비, 개발비, 또 아니면 뭐 공장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외된 상태의 그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 재료비, 굉장히 박하죠. 대기업의 후려치기 계약 관행은 전자업계만의 특수한 문제도 아닙니다. 롯데그룹 계열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이 업체는 장려금과 행사 비용도 사실상 자신들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단가로 가지고 들어와봐라, 샘플을. 이거 이 단가 안 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납품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공표를 해요. 그리고 그 원가 안에는 또 장려금하고 매출량하고 물류비라는 게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조업체에서는 원가대로 낮춰서 가고. 또 거꾸로 대기업이 원가 계산서를 작성해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각 업체 쪽에서 먼저 제시된 단가를 받습니다.
원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 근데 지금 저희 인건비까지도 그쪽에서 계산해서 오니까 힘든 거죠.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장려금에 대한 공정위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있다며 현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00년 세계 10위권에 머물던 현대자동차는 10여 년 만에 세계 5위의 완성차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매출 41조 원, 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 2만여 개의 크고 작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현대기아차의 놀라운 성장은 2만여 개의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의 땀과 열정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현대차 한 곳만 봐도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이들 대기업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동안 이들 하청업체들의 실적은 나아졌을까요? 한 현대차 협력업체의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은 지난 15년 동안 비슷하지만 이익률은 4%대에서 1%대로 급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6%에서 10%대까지 오르는 동안 협력업체는 경영 악화에 시달려온 겁니다. 이는 자동차 업계에 만연한 CR, 즉 일방적인 가격 절감 정책 탓이 크다고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수십 년간 일한 김모 씨는 지적합니다. CR이라는 가격 다운이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이 차를 할 때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다운시키는 양을, 포지션을 제출해야 됩니다. 1년 지나면 3%, 2년 지나면 4%, 3년 지나면 5%.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생산하고 나면 차종이 단종이 되기 얼마 남으면서는 이게 적자가 벌어집니다. 수주할 당시 납품 가격이 100원이었다면 CR 적용 시 해마다 3, 4원씩 내려 만 3년이 지나면 90원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계산서가 원청업체에서 내려오는 건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라는 게 협력업체들의 증언입니다. 상식 가격이라고 있어요. 고객사에서 원하는 가격. 가이드라인은 다 존재를 해요. 인건비는 몇 프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한 협력업체가 공개한 원가 계산서에는 인건비 항목에 80, 관리비에는 20이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현대차 인건비의 80%, 관리비는 제품 원가의 20%를 넘지 말라는 암묵적 지침입니다. 현대차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는 2차에, 또 2차는 3차에 똑같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원가 저감 요인이 발생 시 해당 협력업체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위 권장사항 등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화 및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인한 원가 절감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시너지 창출로 이어져 협력업체들의 매출 및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협력업체들의 실적은 좋을 리 없습니다. 산업연구원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LG전자와 거래하는 1, 2차 협력업체 700여 곳의 영업이익률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기업별로 전체 평균을 보면 삼성협력업체는 최고 10%에서 4%로, LG는 8%에서 4%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하락해 6%에서 3%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이익률은 9%대를 유지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존의 1차 벤더들이 2차 벤더로서 전락을 하고 또 2차 벤더 또는 2차 벤더는 3차 벤더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기존에 100을 주면 모비스에서 만약에 10을 물으면 실제로 벤더들한테 가는 거는 90일 겁니다. 국내 산업 구조가 수직 계열 및 통합적인 구조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초기에는 업체들의 이러한 성장 기반이 강화되고 또 수익성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종속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11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감 현장. 한 중소기업과 LG U+ 간 기술 탈취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휴대전화 긴급 호출 기술을 LG U+에 뺏겼다는 서우텔레콤 대표 김성수 씨. 가서 기술 설명을 했고요. 설명한 이유는 LG가 이 기술 채택했으면 좋겠다. 알라딘 폼이라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거를 광고를 보고 제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특허가 도용당했구나. 대법원까지 간 소송 결과 서우의 특허가 맞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허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 민형사 소송에서는 LG 측에 패소했습니다. 최근 특허 심판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10년 넘은 지루한 싸움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어느 바보가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겠느냐. 글씨를 아는 초등학생도 한 달이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11년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무관한 곳에까지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반 성장과 경제 민주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촉구한다며 등장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뒤로는 갑의 횡포가 만연한 현실. 부품업계, 이 협력업체들은 나무의 가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가지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결국 이것은 나무 전체 앞으로 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수도 발표하지만 협력업체들의 체감 지수는 아직 낮기만 합니다. 큰 회사가, 그러니까 저희 모체가, 노조가 파업을 장기간 한다거나 이러면 아픔은 같이 겪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회사가 다시 잘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랬을 때는 그 행복은 같이 나누지 않으니까. 재벌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천문학적인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게 됐지만 성장의 파트너였던 중소협력업체들은 존립의 기반마저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탕 비어있는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정말 참 그때 그 상황을 제가 보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하면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